국제연맹 노사간의 금속노조의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책임있는 노정교섭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어려운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자동차 업종 협의를 구성안을 던진 바가 있고 내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이후 벌어질 제조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 특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조선업종, 이후 벌어질 예정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금속노조는 누차에 거쳐서 말씀드렸듯이 책임있는 태도로 정부와 교섭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노정교섭이 끝내 정부가 외면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전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결코 노동종주 사회를 바라는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금속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민주노총과 제야 모든 시민단체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이제 길거리로 내모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금융적 자본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까지 고려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책임있게 금속노조를 나설 용의가 있고 그 화답을 이제 정부가 내려야 될 차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전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금속노조의 입장이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님 말씀 듣고 뒤에 오늘 구조조정 현장 사업 대표자들 임현택 GM 지부장님, 황호인 한국GM 비지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경태 성동 조선 수석 부지회장님 말씀으로 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강은미입니다. 원래 오늘 금호타이어 지회장님이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어제 그 조합원 투표 결과로 참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들이 금호타이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실제 당장 쌍용차와 GM 사태를 금호타이어도 몇 년 후에는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법정관리 또는 청산을 하겠다고 하는 협박 때문에 노동자들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산업은행과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앞으로 대책위에서 이후에 고용보장 그리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비롯해서 조금 더 금호타이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산업은행이 한국의 산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시중은행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후에 정당에서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도 하고 방안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4일 공장 폐쇄를 발표 이후 희망퇴직을 2,600명 하였고 현재 680명이 남았으며 임금 단체 교섭은 7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00의 퇴직으로 인한 약 2,500억의 인건비 절감과 조건부 임금 성과금을 동결한다면 약 2,000억 정도가 더 줄어날 수 있으며 1년 절감 효과는 약 4,500억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말 군산공장 폐쇄 및 현재 남아있는 공장의 인원에 대한 대책이 없고 회사는 후생복지 관련 약
950억마저도 일방적으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정규직 총고용을 보장을 하여야 하며 산업은행은 지난 15년간 유지한 비토건 합의서 공개를 하고 현재 실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15년간 감시 소홀로 인하여 현재 한국GM은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산업은행도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반드시 총고용을 보장을 유지할 것을 글로벌 GM에 합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글로벌 GM은 한국 GM의 부실화를 만들어냈고 또한 아직까지도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공장 폐쇄를 결정지었던 날, 그날 부산공장과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비정규직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1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평공장에서 쫓겨났으며 지난 2015년, 16년도 부산공장에서 1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한 부당하게 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면은 반드시 한국 GM 내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과 또한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노동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산업은행의 실사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곳에 노동자 주체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노동교섭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받는 그러한 한국 GM의 미래 발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저희 지역에도 내려오시고 저희 사업장도 방문하시고 해서 조금만 버텨달라, 무조건 회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고 저희 사업장에 있는 임직원들도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저희들은 중형조선소가 허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생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공감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지난 3월 8일날 법정관리를 결정한 이후에 저희 사업장은 3월 22일날 법정관리를 창원지법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 개시 결정이 날 수 있느냐, 기각될 것이냐도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상 회생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채권단이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모든 것이 채권단의 계획대로 채권단이 그려오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동조선은 만약 회생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회생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생 계획서의 내용은 핵심은 구조조정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채권단이 동의를 해야 재판부에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스테스 조선에서도 고강도 구조조정이라는 요구로
무차별적인 생산지 구조조정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동조선도 회생계획서 작성 시점에 내용이 별반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오셨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외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셔서 한때는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많은 인기도 누리셨죠. 그런데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을 아예 대놓고 비정규직화 시키겠다고 아웃소싱 신청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비정규직화 공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보이던 모습과 뒤에서 보이던 모습이 맞는 것인지 분명히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용정책 철학이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7년 동안 구조조정을 겪어왔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은 수출입은행이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대표이사의 급여결제권까지 수출입은행이 최종적으로 결제를 해야 회사 자금으로 그 임금이 결제되는 시스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왜 우리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져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주를 하겠다고 발주를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분명히 조작된 존속 가치와 저희는 인정할 수 없으면 앞으로 좋은 결정이 난다면 성동조선 노사는 힘을 합쳐서 회사를 반드시 회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배경문은 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